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중 일부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료와 인사를 나누고 회의 중 의견을 주고받고 점심시간에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순간에도 수많은 언어가 오갑니다. 말은 삶의 일부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할까요?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말 속에는 의도하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 농담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조금 과하게 웃기는 표현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발화자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였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 불쾌함이나 위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발화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긴장과 불편함으로 남아 하루 종일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경우 조직 내 관계나 팀워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나 습관적인 언어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오간 말이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각자의 경험과 배경, 성별이나 위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각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함과 불안감을 주는 무게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적 언어나 편견이 담긴 말은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어넘기던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명확히 불편함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인식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대의 조직과 사회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언어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을 주고받는 환경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면 회의뿐 아니라 메신저, 이메일, SNS까지 소통 채널이 확장되면서 말이 전달되는 범위와 속도는 훨씬 커졌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가벼운 댓글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매번 언어의 무게를 의식하며 소통하기 어렵지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각하고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일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계와 감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소한 언어라도 마음의 부담과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불편함들이 누적되면 조직 문화와 인간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수많은 말이 가지는 잠재적 영향력을 깨닫는 순간 언어를 단순히 전달 수단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말의 무게와 그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일상 속 성차별적 언어가 주는 영향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일상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나누는 언어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존중하는 감각이 쌓일 때 우리 사회와 조직은 조금씩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회의 중 무심코 던진 농담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발화자는 단순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말을 내뱉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모두가 집중하고 있지만 특정 발언이 일부 구성원에게는 불편함과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농담이지만 반복되거나 특정 패턴으로 나타날 경우 상대방은 점차 위축되고
발언을 주고받는 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웃음거리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동료에게 한 칭찬인 듯하지만 성차별적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외모를 칭찬하거나 특정 성별의 역할을 전제로 한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발언자는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미묘한 긴장과 불쾌감을 느끼며 그 자리를 불편하게 떠나거나 다른 행동에서 스스로를 조심하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적되면 조직 안에서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결국 팀워크와 협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칭찬으로 포장된 언어라도 그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카톡이나 SNS에서 오간 무심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상황이 아니므로 의도와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상대방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소한 표현이나 농담, 이모티콘 하나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만들고 때로는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발언의 여파가 빠르게 확산되고 기록으로 남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톡, 이메일, 댓글 등 다양한 디지털 소통 속에서 우리는 매번 언어의 무게를 생각하고 조절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의, 동료와의 대화, 온라인 메시지 등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발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 반복되는 작은 발언들이 누적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주고 조직 문화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단순한 언어 습관이나 농담조차도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인식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말은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과 관계를 형성하는 힘을 가진 도구임을 인식하는 순간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회의 중 농담, 동료에게 건넨 칭찬인 듯한 발언, 그리고 디지털 소통에서 무심코 오간 말 모두는 우리에게 경고와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줍니다. 발언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언어를 다루는 태도와 책임감을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습관이 쌓일 때 조직과 일상 속 관계는 조금씩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하고 배려 깊은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농담이라는 이유로 혹은 친근함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쉽게 던지는 표현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농담이잖아, 장난이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그 말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남아 불편함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한 번의 대화에서 끝나지 않고 반복될수록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성별과 관련된 농담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내포된 의미는 상대방을 특정 역할이나 성별에 가두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개인의 경험과 배경, 그날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긴장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무게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 언어의 힘을 체감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친근함이나 유머라는 명목으로 던진 발언이 의도와 달리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동료 간, 친구 간,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무심코 던진 농담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 경험, 과거 사건들에 따라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부정당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무게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크고 명확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카톡 메신저, SNS 등에서는 짧고 가벼운 표현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말의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거나 이모티콘과 문맥이 오히려 불편함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발언이 기록으로 남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불쾌감을 만들고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화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신자가 느낀 감정은 현실이며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차별적 언어나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은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농담으로 넘길 수 있었던 언어가 현대 사회에서는 명확히 불쾌함을 주는 발언으로 인식됩니다. 말 한마디가 개인의 자존감이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주고 팀워크와 조직 문화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은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순간 조직 내 신뢰와 협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일상 속 언어가 단순히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불편함은 조직 내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성별, 나이, 직급 등 다양한 요소와 맞물리며 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는 불편함을 인식하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성찰이 모여 조직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고 일상 속 성차별적 언어를 줄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나누는 말 속에서 무심코 상처를 주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농담이든 칭찬이든 온라인 메시지든 말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가지며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일상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 성차별적 언어를 체감하고 더 나은 소통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말의 힘을 이해하고 관계와 조직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편하다는 감각은 아주 작은 순간에도 생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장면 속에서도 누군가는 미묘한 긴장과 불쾌함을 느낍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심지어 잠깐 스치는 눈빛조차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가벼운 웃음, 카페에서 주고받는 농담, 팀원 간 짧은 메신저 메시지까지 이러한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거나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그 순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움츠러들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조직 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불편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누적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불편함을 체감하는 순간은 주로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발화자는 단순히 웃음을 주거나 친근함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한마디 농담이 특정 성별이나 역할을 기반으로 했을 때 듣는 사람은 그 농담 속에 담긴 기대나 편견을 감지하고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날 하루의 분위기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편함은 반복될수록 누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의 불편함은 단순한 경험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점점 경계하게 되고 자신을 억제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긴장과 거리감이 생기며 심리적 부담이 누적됩니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 조직 내 미묘한 위계와 불평등, 불편한 문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소통에서도 불편함은 나타납니다. 메시지의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이모티콘이나 짧은 문장이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발언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한 번의 불편함이 반복되거나 재생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현실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발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편함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작은 불편함도 무시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며 이는 조직과 사회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한 사람의 표정, 말투, 미묘한 행동에서 느껴지는 작은 긴장을 포착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힘이 됩니다. 불편함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과 마음을 인식하는 능력이며 우리가 더 배려 깊고 성숙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불편함은 사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지만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불쾌함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순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에 주목하고 이를 존중하며 대응하는 과정이 쌓이면 우리 일상과 조직은 조금씩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각적으로 체감하는 능력은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배려와 성숙한 소통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의실 한켠 동료가 건넨 웃음 섞인 농담이 듣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아니라 긴장과 불쾌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화자는 단순한 농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의도치 않은 충격과 혼란이 생기고 그것이 관계의 틈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순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은 영향을 남깁니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과정은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스스로를 방어하며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한때 친밀했던 동료 사이에도 말 한마디가 긴장과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점점 말하기를 꺼리고 누군가는 말을 걸 때 조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오가던 대화가 어색해지고 웃음도 줄어들며 결국 팀워크와 협업에 눈에 띄지 않는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람 사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언어나 편견이 섞인 표현은 그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무심코 던진 발언 속에 포함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과 위축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발화자는 칭찬이나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속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역할로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심리적 부담과 조직 내 긴장으로 쌓이며
관계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한 순간이 반복될수록 조직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디지털 공간에서도 말의 무게는 그대로 작용합니다. 메신저, 카톡, 이메일, SNS 등에서 주고받는 짧은 표현이나 이모티콘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반응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의 영향력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메시지가 오해를 불러오거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에서는 기록으로 남아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어 한 번의 말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이 가지는 무게는 결국 의도와 무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담이나 친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느낀 감정과 경험은 현실이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조직 내 분위기, 관계의 질,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습관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처를 받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 생긴 긴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점점 쌓이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의 무게를 체감하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상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는 순간 조직과 인간관계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농담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웃음을 주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의도로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과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합니다.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의 경험, 감정 상태, 그날의 상황에 따라 같은 말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무심함 속에 숨은 말의 힘과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직장 회의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한마디 웃음을 섞어 던진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화자는 웃음을 주고 분위기를 살리려는 의도였겠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함과 긴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농담의 내용이 성별, 역할, 외모, 능력 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기대나 편견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작은 부담으로 쌓이고 반복되면 조직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긴장과 위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근함이나 유머라는 이유로 던진 말이라도 상대방은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미묘하게 움츠러드는 순간 상대방은 말을 아끼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가 점차 어색해지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농담이라고 해서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힘들게 만들고 반복될수록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말의 영향력은 그대로 작용합니다. 카톡, 메신저, 이메일, SNS 등에서 주고받는 짧은 표현이나 이모티콘도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전달되는 말은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고 화면 너머 상대방의 감정을 즉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발언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발언이 기록으로 남아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농담을 주고받지만 그 속에 숨은 무게와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상처를 생각하고 말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조직과 관계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농담 하나가 상대방의 자존감, 심리적 안정, 하루의 경험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심함 속의 말의 힘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말 한마디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와 관계, 나아가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농담이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무심코 던진 말도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말의 무게를 인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배려와 존중의 시작입니다. 무심함 속에 말이 가지는 힘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소통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과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면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입니다. 회의실 한켠 혹은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바라자는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최소화하려는 태도입니다. 말 한마디로 발생한 불편함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화자는 자신의 언어 선택과 습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후 서로 대화하며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장면은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을 듣고 발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때 긴장은 점차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방어적인 태도나 변명으로 상황을 덮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신뢰를 다시 쌓고 소통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성찰은 단순히 개인적 반성을 넘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말의 무게를 인식하게 되고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반복적인 교육과 경험 속에서 개인은 책임 있는 언어 습관을 익히고 조직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과 성찰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발화자는 사과와 대화를 통해 자신이 만든 상황을 바로잡는 능력을 배우고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히 일시적인 갈등 해소가 아니라 관계와 조직 문화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 과정은 중요합니다. 메신저, 이메일, 온라인 회의 등에서 발생한 오해는 문자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과와 설명, 그리고 후속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록으로 남는 디지털 메시지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관계 회복뿐 아니라 향후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대응과 성찰은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과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체감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며 반복적인 성찰을 통해 개선되는 경험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가져온 불편함은 이렇게 새로운 배움과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존중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과 성찰입니다. 말이 가진 힘을 알고 상대방의 불편함을 존중하는 태도. 작은 배려가 일상을 바꾸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 속에도 미묘한 오해와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대화조차 때로는 긴장과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족과 나누는 인사 한마디, 출근 전에 던지는 사소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넨 훈계나 조언, 배우자가 하는 가벼운 농담도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할 일을 재촉하며 던진 말이 단순한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는 그 속에서 압박감이나 평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자녀는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쌓거나 반대로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대화의 의도와 수용하는 입장의 경험 차이가 오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부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퇴근 후 피곤한 상태에서 건넨 가벼운 농담이 상대방에게는 무례하거나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에 대한 조언이나 농담 섞인 지적이 서로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화자는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반복되면 대화의 톤이 점점 경직되고 서로 소통을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가족 외에도 친구, 이웃, 가까운 동료와 나누는 일상적 대화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흔히 일어납니다. 사소한 농담, 짧은 평가, 웃음을 위한 발언이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친밀할수록 상대방의 반응을 깊게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이 예상치 못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쌓이며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일상 속 말의 무게는 느껴집니다. 가족 단톡방, 카톡 메시지, SNS에서 주고받는 간단한 표현이나 이모티콘도 상대방에게는 오해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전달되는 말은 뉘앙스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말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오해가 반복되면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소통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작은 긴장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말은 꼭 직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상 속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 동료 사이에서 오가는 무심한 말도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남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 전에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일상 속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작은 오해와 불편함을 인식하고 이를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존중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우리는 보다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도 배려와 공감으로 다가가면
관계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힘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제대로 느끼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작은 농담, 가벼운 한마디, 일상적인 대화 속 표현까지 말은 듣는 사람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웃음을 주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발언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이나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심함 속에서 발생하는 말의 힘을 종종 간과합니다. 말의 무게를 느끼고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관계와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발화자가 자신의 언어 선택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회의 중 사소한 농담으로 불편함을 준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은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형식적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존중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성찰하고 개선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말의 무게를 인식하게 되고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반복적인 경험과 성찰을 통해 사람들은 책임 있는 언어 습관을 익히게 되고 조직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불편함을 존중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하루와 관계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인식하며 존중하는 행동은 일상 속 안전과 따뜻함을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농담, 사소한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습관은 건강한 인간관계와 조직 문화의 토대가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도 배려와 공감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갈등을 예방하고 상처를 최소화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누군가의 하루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발화자의 무심함 속에도 책임이 있고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는 순간 우리는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이해하고 무심함 속에서도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작은 불편함을 존중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과 관계는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말들이 가지는 힘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농담, 가벼운 표현,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와 삶에 미칠 수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거리를 만들기도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발화자의 무심함 속에 상대방의 마음과 자존감을 흔드는 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정, 친구관계, 디지털 공간 어디에서든 말의 영향력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회의 중 한마디, 가족 식탁에서 던진 말, 카톡 메시지 속 짧은 표현 모두 상대방에게는 예상치 못한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던진 말은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해 관계의 긴장과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은 신뢰와 공감, 안전한 관계로 연결됩니다. 말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하루를, 관계를, 나아가 조직과 사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말의 무게를 인식하고 작은 불편함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이 던진 말이 가져올 영향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농담과 친근함이라는 명목으로 던진 말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사소한 순간에도 존중과 배려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습관은 단순히 개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관계,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관계 속에서 말의 무게를 고려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잘못된 말이 있었다면 성찰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자신의 의도와 차이를 확인하며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직장과 가정, 친구 관계 어디에서나 적용됩니다. 작은 불편함을 존중하고 말을 통해 상처를 줄이려는 노력은 반복될수록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며 건강한 소통과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말의 무게를 인식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로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경험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한 소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반복적인 성찰과 개선은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사례와 장면들은 단순히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며 스스로 점검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발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이해하고 작은 불편함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사소한 말 하나에도 책임감을 가지는 습관은 건강한 관계와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입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작은 불편함에도 귀 기울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할 때 우리의 일상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변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반대로 말 한마디로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조심해야 하는 행동 지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인식하고 작은 불편함을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한 일상을 넘어 서로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끼고 책임 있는 소통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